우리 털보 뉴스 조작 공장이다라고 하는 김어준 고소에서 진행 중인 아직 얘기 한번 사건 좀 해주시죠. pending이고요. 아, 저는 어준이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방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세요? 어준이가 뭐 이상한 콘서트도 해요. 거기 맞아요. 가면은 정신병자들이 쫙 앉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다 조국 지지하는 애들이랑 비슷한 애들이거든요. 김어준 잘생겼다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저 정도로 맛이 갔으니까 좌파를 지지하는구나. 거기 애들이 무슨 어준이가 팔다 남은 것 같은 딜도 같은 거 들고 이렇게 어. 흔들면서 어준이 잘생겼다 이런다니까요. 제가 보면서 그게 보면은 뭘까? 딴지일보에 가면은 성인용품 파는 쇼핑몰이 있고, 예, 그거를 이제 팔면서 그 돈으로인가요? 뭐 이번에 그 충무로가 아닌 충정로역에 벙커라는 어떻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의 핵심 지역에 있는 거를 한 70억에. 근데 대출을 70억 넘게 받았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가치는 뭐 100억이 넘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좌파가 돈이 있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까제 깨구리 붕어로 임대주택 살아야 된다고 하죠? 참 그분들의 그 정신 상태를 저도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유라 씨가 김어준을 고소했던 그 범죄 사실은 어떤 거의 사실 내용입니까? 몇 번. 구체적으로 뭐 어준이가 얘기한 게 한둘이 아니라서 무슨 뭐 제가 예를 박 들면 어떤 게 대통령이 있을까요? 사생아다. 아, 무슨 제가 실력 없는 선수인데 음, 아시안게임 대표단에 강제로 청와대 압박으로 아, 들어갔다. 무슨 뭐 많죠. 그거 주진우도 그렇고. 음, 제가 주진우, 조국, 안민석, 김어준 이렇게 고소한 김어준. 거거든요. 그 뭐 스스로 막말 돼지라고 하는 김영민 이런 사람은 같이 고소한 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그때 잘 놀았잖아요. 김용민이도 저 옛날에 저쪽 그 민주당 공천 아! 받았다가 사탄 예, 예, 목사 예, 맞죠? 예. 예, 저는 그 사람 사람으로도 안 봐요. 예, 맨날 제 욕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이 기회를 빌려서 말하고 싶은데 저는 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기 아, 때문에 사람이 아니니까 고소할 이유가 없구나. 그냥 보면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줄 알았는데 병신 같아요. 제가 그 아이고, 얘기하는 게 예, 목사 맞냐가 일단 예, 문제고요. 좌파 그렇죠. 목사들은 다 비슷해요. 예, 김건희 여사 백준 아, 사람도 그렇죠. 그 법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죄인지 모르면 이게 죄가 안 되거든요. 확신범이라고 하지. 예. 근데 저 같아도 내가 60억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내가 그것도 영부인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300만 원짜리 클러치 주면 난 이거 뇌물이라 생각을 못 할 것 같거든요. 이걸 뇌물로? 아니 맞지? 뇌물을 줄 거면은 피아제 시계 정도는 받아야 이게 예. 뇌물이구나 할 뭐 텐데.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논두렁 시계 뭐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준다면은 진짜 대통령한테 준다면은 그 정도는 줘야 될 텐데. 아니 그것도 재산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네네. 아 논두렁 시계는 그렇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마누라가 받은 거다 이러면서. 네. 그럼요. 사실 뭐 그럼 조강지처 버리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하잖아 그 사람들은. 조광식 번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노무현 대통령은 3일에 한 번씩 겁나 때린대잖아요. 아, 제가 그 얘기도 했거든요. 좌파 애들을 조국 집구석 버리고 나와가지고 조국 차 땄는 거 보면은 내가 이제 왜 3일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말했지.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는 전부 다 좌파 여자들밖에 없었으니까 저러고 다니는데 나 같아도 저런 말이 나왔겠다. 제가 이 소리를 우리 했거든요. 명선곤인 고명선님 정말 예쁘게 생각 자체가 너무 예쁜 정유라님. 항상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스트로김님, 감사합니다. 정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유재성님, 정유라님 멋져요. 항상 응원합니다. 또, 정숙이 타지마을 특검해라. 라고 도깨비님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우리 슈퍼챗 릴레이 한번 좀 해주시죠. 지난번에 이영풍 기자님 모셨을 때도 한번 해주셨는데 우리 정유라님께 또 힘을 팍팍 실어주시고 지금 또 보시는 분들 또 정유라님 후원 계좌로 또 많이 또 후원해 주신다고 하면은 또 아이들 기르는 데서나 아니면은 또 지금 향후에 고소 고발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파들은 그런 거 진짜 잘해요. 지난번에 조국 뭐 아 저는 근데 참 뻔뻔하진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돈 달라고 그래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너무 대신 식은땀
식은땀이 나고 네, 제가 대신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도 식은땀이 나고 네. 저도 조국처럼 미친 척하고 난 죄가 없다 돈 좀 줘요 이거 하고 저를 못하겠어요 이거를. 아니 정경심 씨는 깜빵 있으면서 몇 억 원 후원금 받았대. 저는 저희 엄마 영치금 계좌 올리고 이런 걸 못하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으면 그게 우리의 한 영치고 푼만 주세요. 그게 우리가 이래가지고 엄마 네, 영치금 드리고 맞아요.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우리 또 예. 지금 영님 또 바로 또 보내주셨는데 정유라님 멋지십니다.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쫙쫙 또 우리 슈퍼챗 해주시면은 또 감사하겠고 우리 정유연으로 된 국민은행 계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름으로 아마 그 은행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좌명이 정유연이기 때문에 이게 정유라 이거 보내려고 하는데 이름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정유연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보시고 하신다고 하면은 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유라님 멋지십니다 하고 밑에 또 엄지척 4개 지금 또 눌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털보 김어준도 지금 실제로 만약에 그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아주 기념비적인 어떤 사건이 될 것 저는 같은데 언젠간 어준이의 그 털을 다 뽑아버릴 거긴 한데 이거 뽑으려고 하면 힘들고 면도라도 하게 한다고 하면 연길이 데려다 주면 되죠. 그렇죠. 뭐 사실 형이 확정돼서 깜빵에 살면은 이게 해야 밀어야 돼요 이게. 예. 연길이 옆방에 넣으면 뽑아주겠습니다. 같은 방에 난 들어. 연길이라고 해서 누군가 했더니만 송영길. 송영길 우리 그 소나무당 대표님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소나무당도 문제가 심각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거기 변희재. 예. 저는 변희재를 욕한 사람이 왜 없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욕을 하면 거기 이제 변빠들이 미친 듯이 난리가 나니까. 근데 저는 이미 소나무당으로 갔을 때 욕을 먹어도 싸다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제가 여태까지 변희재랑 맨날 김용민이랑 둘이 친하거든요. 붙어 앉아갖고 제 역할 때 댓글을 안 했던 건 저도 사람 같지 않아서 댓글을 안 했던 건데 조국이랑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있거든요. 조국, 송영길, 송영길, 변희재 변희재. 뭐 이런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더러운 똥인데 무서운 똥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누구도 걔네랑 그냥 상대를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나도 저기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죠. 똥이 네.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근데 아니지. 걔네들은 본인이 무서운 똥인 줄 알아요. 뭐가 되는 줄 안다는 거네. 너가 나한테 쫄아서 쫄아서. 나 아무 말도 못하네. 제가 그래서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리고 걔네들이 맨날 하는 또 특징이 있어요. 유승민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뭐냐. 얘네들이 하는 말보다 생각하는 미래보다 제가 어젯밤 잘 때 꾼 꿈이 더 개연성이 있거든요. 유승민 대통령 한다. 뭐 준석이 대통령 나온다. 뭐 최대집 대통령 할 거다. 송영길 대통령 할 거다. 변희재는 저를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윤석열 부활법으로 사용시키겠다는 소리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랬거든요. 아까 그 제가 유라 씨가 쓴 글에 보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목숨이 한 13개는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계속 살아난다. 뭐 그런 취지로 그 글도 쓰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는데 저는 5.18 발언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건 무조건 털고 가야 될 솔직히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5.18 그 헌법 사건 때문에 우파표가 우수순 떨어졌잖아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요. 그런 부분은 또 뭐 우리 또 추후에 또 모셔가지고 또 상세하게 얘기할 뭐 부분이 있는 거고 우리 털보 김호준 털을 뽑아버릴 거다 뭐 얘기만 아마 듣는 분들 아마 속이 시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참빈 나래님 또 정유라님 후원 계좌로 후원했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했고요. 또 우리 아스트로김님 유연님 고생하십니다. 찐 나라사랑 마음이 확실하십니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 항상 저희 또 댓글을 또 좋게 또 달아주시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정말 자유우파의 한계가 말만 뭐 도와준다 뭔다 하면서 실제로는 돌아서면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참 뭐 예컨대 이제 뭐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도 내비용으로 전국 돌아다녔더니 이게 고맙다는 전화 한 통 없더라. 라고 하고 있고 조명현 씨도 비슷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우파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투사들은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이러니까 제보자들이 왔다 가도 그냥 가고요. 외로워요. 왔다 가도 그냥 가고 애초에 자금력 자체가 그쪽은 제보자들한테서 돈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2, 그렇죠. 3억씩.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사건을 가지고 이걸 뺏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진짜 뭐 국힘에서 의원들이 다 달라붙어 지켜주는 걸 보여준다던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켜주지도 않고 의리도 없고 돈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여기다 갖다 주겠냐고. 맞아요. 예. 저한테 제보자가 지금 좌파한테 넘어가면 제보자 넘어갔거든요. 걔는. 근데 걔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 상황 보면 네가 나한테 달라 그러는 것도 난 좀 웃기다 생각한다고.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예요. 나라 살려야 된다. 나라 살려야 돼. 나라 망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김정은 사진에 언니 저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실제로 뭐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이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뭐 파우치백 줬던 서울의 소리 그 뒤에 그거 다 실제로 서울의 소리에서 돈 내고 카메라 제공했던 거 아닙니까? 걔네는 북한 가가지고 김일성 사진 찍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백은종을 사람으로도 생각 안 하게 된 계기 같다가 있거든요. 저는 어르신들이 웬만해서는 어르신들만 무조건 맞다 그러고 저는 빨갱이들도 제 페이스북에 오면 그냥 어르신들은 그냥 욕 안 하고 차단해요. 저는 어린애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면 진짜 저 그냥 욕 받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차단을 하는 편인데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게 박정희 각하님 무덤에 가서 침을 뱉었어요. 근데 보세요. 얘랑 황운하, 황운하, 조국, 유신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얘네 건강보험 안 씁니까? 얘네 고속도로 안 탑니까? 얘네들이 맨날 유공자 난리를 치는 것도 유공자도 각하가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정책을 앞서가지고 다 도입. 제가 맨날 하는 소리가 어떤 세상 독재자가 너 같은 놈들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독재자지. 진짜 독재자면은 그런 사람들을 죽였죠. 했지. 가까이 제가 봤을 때 유일한 실수는 얘네들 북송을 안 시킨 건데 그때 보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본인들한테 이로운 거는 다 뽑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요. 다 누리고 살면서 맨날 유신이라고 비하만 하는 거죠. 그리고 친일파 하는 것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아시죠? 동해를 무슨 평화의 바다라고 하자, 우위의 바다라고 하자. 제가 봤을 때 이 나라 제일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저희 보고 친일파라 그러잖아요. 참.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때 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언제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걔가 무슨 얘기하면 받아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국힘은 다. 네, 그래요. 전투력도 없고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로 지금 국민들한테 멸시당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남 탓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영남 때문에 그나마 지금 살아남아 있고 영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0. 몇 %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민주당 황제폐하이신 재명이도 라더 욕은 안 하더라. 근데 너넨 이제 초선이 영남 욕을 하는 게 참 대단하다. 그러게요. 고맙다고 해야죠, 사실. 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영남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요. 김어준 또 정의의 법대에 세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전투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김어준이 털 다 뽑는 날 한번 그때 다시 그 사이에도 많이 또 뵙겠습니다만 진짜 스트레스로 기소되는 뽑든 날. 제가 데려가서 왁싱을 시키던 어떻게든 그 털을 안 보고 사는 날이 곧 오기를.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또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장시호 지금 보니까 장시호 사건은 어떻게 돌아가는지라고 정부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종 사촌이죠. 장시호 씨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있고 장시호 씨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다. 오늘부터 난리가 났거든요. 정확하게 민주당 거기서 그렇죠. 장경태인지가 뭔가 장경태가 틀었더라고요. 네. 예. 아주 짧게. 예. 근데 화내지 마시고 냉정하게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이 제보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큰일 난다. 뺏어야 된다. 근데 난 돈 없으니까 난 지금 내 빚도 이건데 나보고 지금 빚
더 줘가지고 이걸 뺏어오라고 하는 건 진짜 솔직히 아니지. 음. 난 돈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뺐든지 알아서 해라. 지금 녹취록. 예. 아니 저는 진짜 얘가 약속을 겁나 안 지켜요. 이 제보자가. 음. 어느 정도로 안 지키냐면 당일날 약속을 잡아놓고 당일날 약속 시간까지는 연락이 돼요. 음. 근데 그때부터 잠수를 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장시호와 대화했고 그 대화해서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걔가 얘기하는 지금 거죠. 넘긴 거예요. 네. 뉴탐사에. 뉴스탐사에. 강진과한테. 그렇죠. 제가 진짜 이래서 이거 얘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음. 말을 수없이 했는데 저도 얘 만나기 싫었거든요. 음. 왜냐면 저는 저랑 관련된 일도 아닌데 신경 끄면 그만이잖아요. 음. 근데 얘가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는데 제가 얘를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뭐 이름은 얘기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저는 진짜 이름 이제는 뭐 얘기할 수 있고 저는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서 저는 좌파한테 팔아 넘겼을 때부터 얘도 사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근데 결국엔 목적이 돈이었던 것 같고 전 돈을 받고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저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이거를 딜을 하려고 했구나. 결국 그 변희재를 비롯한 그 뉴탄삼 저는 얼마를 줬을지가 궁금해요. 얼마를 받고 그 왜냐면 파일을 한두 푼 가지고 될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음. 제가 뭐 진짜 뭐 몇천 가지고 될 거였으면 진짜 제가 빚을 내서라도 뺏어왔을 텐데 몇천의 문제가 일단은 아니었고 그리고 걔가 서울의 소리에 애초에 출연한 적이 있는 애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찾아가 가지고 지금 변희재가 지금은 얘를 지켜주려고 하겠죠. 본인한테 갖다 팔았으니까. 저는 그럴 생각 없거든요. 거기 넘긴 순간부터. 본인만 안다고 생각하면 좀 착각이죠. 그렇구나. 사실 그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유라 씨가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저는 이게 사태가 심각해지면은 나가서 기자회견을 할 의향도 음. 있거든요. 저는 얘가 이거를 외웠다는 걸 절대 못 믿어요. 얘는 두 줄을 못 외우는 애예요. 얘란 것은 장시호 네, 얘기인 장시호. 거죠. 장시호 지금 이 사태를 지금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장시호 씨가 친구로 보여지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녹취록이 있고 그 대화하는 녹취록을 녹음했던 사람이 지금 그 파일이 민감한 건데 너 살래라고 지금 유라 씨한테 제안을 저한테 그냥 했다라는 대놓고 살래라고 한 건 아닌데 누가 그런- 봐도 뉘앙스가 뉘앙스가 네. 그러니까 나 돈 없어라고 하니까 결국 변희자 쪽한테 가서 그 파일을 돈 받고 팔아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하시는 거죠. 저는 걔를 차단을 했어요. 왜냐면은 약속 시간을 잡아놓고 안 나오는 게 7번. 아, 그리고 얘가 저를 파주로 오면 봐주겠다 그래서 파주로 운전해서 갔더니 거기서 저 차단 연락 안 되고. 근데 한 2시간 뒤에 차단 풀어서 제 탓해요.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참 그래요. 사실 그 페이스북 글을 봤더니만 장시호 씨한테 10일간의 시간을 주겠다. 그게 5월 9일이었습니까? 10일이었습니까? 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네가 결자 해지하라.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어떤 취지였죠? 그때도 저는 사태가 이 지경이 오기 전에 그냥 네가 얘기하고 여기서 정리하자. 저는 이거였거든요. 끝까지 버티다가 이 짝이 난 거예요. 제가 걔한테도 그날 또 얘기했어요. 네가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거에 양심이 찔리면 현 대통령까지 끌어내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네 친구가 너랑 싸워서 예초부터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데 네가 윤 대통령님 팔아먹어서 베어딕스 코인으로 사기쳐가지고 네 친구가 지금 눈깔이 저렇게 돈 건데 네가 이렇게 사건이 될 것 같으면 너는 지금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네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장관 맞지만 나머지는 다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이 여기까지 안 커지지 않겠냐. 지금 여기서 너라고 한 것은 장시호. 이종 사촌인 장시호. 네. 장시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참, 어떻게 애초에 보면 두 분의 뇌물죄가 된 법리 자체가 장시호의 증언으로부터 그렇죠. 시작된 거예요. 장시호가 뭐라고 했냐면은 평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 집안에서 큰엄마라고 불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2층에 가면은 큰 금고가 있고 그 금고에 비자금이 있다. 뭐 제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 박 대통령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예. 엄마 보고 노예라 그러고.
평소 때 그렇게 섬기셨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 주인님 나오신다. TV 보면 맨날 그랬거든요. TV에서 네. 그렇게 했는데 아, 뭘 큰 엄마예요. 어. 저는 주인님으로 보였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그 장시호 씨가 검찰에서 했던 얘기 때문에 사실 공동지갑론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저한테도 검사가 물어봤어요. 큰엄마라고 불렀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가 밖에 나가서 큰엄마라고 불러줄 수는 있겠지. 음. 그래, 난 모르는 일이다. 나는 큰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다. 집안에서 큰엄마라고 다 부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누구 아들이네 딸이네 뭐 그래서 그런 얘기가 저한테도 막 나왔던 거 아닙니까? 물어봤거든요. 검찰이 엄청? 큰엄마라고 부른 적 없냐? 장시호가 다 불었다. 음. 없다니까요? 저는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있으면 있다 할게요. 근데 진짜 없다고. 음, 그랬더니 또 막 윽박지르는 거. 음. 그래서 장시호가 지금 부럽다고. 그 실제 2층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그걸 못 박근혜 전 찾았어요, 대통령 결국엔. 사저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동 사저에 압수수색도 가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결국 네. 그런 취지에서 장시호 씨가 우리 그 유라 씨 집안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마 그 큰엄마라고 불렀는 사실도 거짓말이고 실제로 그런 그 저기 뭐지 큰 비밀 근거가 있지도 않았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쵸. 근데 애초에 두 분이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통령님은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저희 엄마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가 사실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을 경제 공동체로 엮은 게 뭐냐? 장시호의 발언이란 그러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호의 발언이 왜 중요한지. 걔의 그 발언이 없었으면 뇌물죄까지 안 갔고 탄핵까지도 안 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 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자 해지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벌써 이미 이제 그 녹취 파일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민주당까지 넘어가 가지고 민주당이 본인들 최고회의 하는데 지금 틀고 저는 이게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얘네들이 이화영부터 시작해서 또 아시다시피 또 이제 개떼처럼 몰려다니면서 불러가지고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장시호를 너무 잘 알아요. 얘는 지 살려면 뭔 소리든 다 하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얘가 또 지 살려고 한 역할을 하겠구나, 이 난리통에. 그렇죠. 사실 이 녹취록에 보면은 본인이 김스타라고 한마디로 특검을 통해서 스타가 됐다라는 취지에서 특정 검사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김스타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적지 않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게 장시호 보고 장프로라 그런대잖아요. 그 프로들이 제가 알기로는 검사들끼리 서로를 지칭하는 말로 그렇죠.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예. 저는 그 말을 진짜 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보셔서 모르실 텐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말 장시호가 어. 장시호 지금 인스타가 아직 열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인스타가 있어요. 그 인스타글 2개, 3개만 보시면 얘 진짜 또라이. 왜냐면 촛불 혁명으로 난리가 나서 집안이 지금 이 풍비박산이 났잖아요.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 촛불이 들리는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태원 사건 때. 그래서 얘는 진짜 환자구나. 이태원 사건 때 이태원 부모님들이 편들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아직도 이태원 사건 보상 과하다 생각하거든요. 배상이. 그리고 이 정도로 배상해서 안 된다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뭐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장시호가. 아, 참 그렇습니다. 너무 오늘 뭐 사실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유라 씨가 얘기하고 있는 거의 단독 특종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계속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지금 글을 올린 걸 보면은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소시효가 6개월 지나면 더 이상 뭐 이게 더 이상 그 고소고발도 어렵고 하니까 네.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을 고소고발을 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필요하고 지금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 빚이 한가득이다 이래서 실제 이게 공소시효 지나가 버리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좀 후원을 좀 해주십사 하는 제가 그런 내용이 뭐 제 있더라고요. 빚을 까달라 이런 소리를 할 양심이 저는 못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많이 더 보내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다 이런 막 글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제 빚을 까는 거는 제 몫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빚 때문에 죽겠어요. 돈 좀 주세요. 이 말은 쓴 적이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제가 빚은 제 돈으로 까고 있는데 물론 이자밖에 못 가는 상황이긴 한데 아유, 빚은 제 돈으로 까고 있는데
이 빚을 까면서 변호사비까지는 못 되는 거예요. 애기를 아, 키우면서. 그래요. 예, 예. 그래요. 빌런이 너무 많다. 또 정유라를 우파 여전사로 키우자. 이런 말씀도 지금 계속해 가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면은 누구를 어떤 걸로 해서 추가적으로 고소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뭐 일반적인 악플 고소는 계속 하고 있고요. 음, 뭐 오늘도 준혁이가 또 저에 대해 무슨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음. 걔는 참 맨날 입이 안 벌어지고 입이 떡 벌어지고 한다더니 맨날 저는 돈 달라 그러는 기사만 그런 음. 것만 골라 쓰는 애거든요. 그래요. 한 뭐 특정 언론의 특정 기자를 얘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나오는 댓글들도 다 조합해서 이제 고발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밑에 댓글이 한 2, 3천 개가 달린 글을 봤었는데, 어, 유라 씨를 상당히 지지하고 하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만, 상당수는 유라 씨를 비난하는 그런 글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참 멀구나. 저는 걔네들이랑 합의를 아예 안 보거든요. 음. 그리고 실제로 뭐 본인 글 보면은 제 승률이 한 80% 됩니다. 나머지 열건 20%는 뭐냐 못 찾는 애들이에요. 못 찾는 애들.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뭐 파내서 뭐 문제를 제기할 수는 그래요. 없으니까.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상 거의 승률 100%다라는 그런 취지로 명예훼손으로 하고 합의하거나. 중국인이 있고 근데 중국인을 잡아올 수는 없잖아요. 중국인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하다 보면은. 그 20% 못 잡는 사람 중에서 음, 제가 봤을 땐 돌아가신 분이 한 1% 정도 음, 되고 아예 뭐 못 잡는 사람들이 한 9%, 음. 외국인 10%. 그럼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외국인들이 그런 글을 쓰고 그 외국이란 것은 IP 추적해 보면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짱개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한글을 그렇게 쓰죠? 모르겠어요. 저도 복사 붙여넣기나 맨날 하는 어, 소리 똑같아요. 그래요? 복붙하거나 네. 나대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그런 똑같아요. 것들. 예. 그래요? 근데 중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몇 명 잡았으니까. 실제로 네. 한국에 있는 중국인이에요? 아니면은 외국인? 조선족 몇 명 있었고요. 아예 외국에 있는 중국인 몇 명 있었어요. 그렇구나. 야, 댓글 공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다라고 봐도 틀린 건 아니겠네요. 저한테 중국인이 페이스북 메시지도 보내더라고요. 아, 욕하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참 좌파 세력이란 것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지금 아이셋 기르고 있는 싱글맘한테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공작을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힘을 빌려야 됩니다. 그거는 저는 이게 악플 쓰는 사람들도 벌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센 처벌을 받아야 더 이상 그런 거 안 쓴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터넷 문화가 얼마나 더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어린애 아이돌 애들이 자살을 할 정도의 인터넷 문화인데 이거를 죽는 사람들이 매해 생기는데 바꿔야 사법부가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참 오늘 뭐 긴 시간 또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기간 또 아주 자유롭게 또 거침없는 또 쾌도 남마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멜콩 TV나 또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꼭 부탁하고 싶은 말 한번 좀 해주시죠. 뭐 일단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삶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저걸로 휘몰아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이 숟가락 딱 얹었을 때 전 느꼈거든요. 난리 나겠다 이거.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말리고 장시호를 끄집어내서 자백을 시키는데 일단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파라는 게 국힘당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우파라는 거는 지지하시는 여러분들을 모두 그럼요. 우파라고 하는 다양한 거거든요. 스펙트럼이 예.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파들이 뭉쳐서 똑바로 서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개개인을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는 법이거든요. 저는 이걸로 지금 탄핵 난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왜냐면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5년을 살아봤잖아요. 정말 사람 못 살게 굴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지금 윤 대통령님의 뭐 사상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저는 이것도 우파 여러분들이 떼끼 하면 정신 차릴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뭐냐 우파에서 만든 대통령이고 그렇죠. 우리가 뽑아줬으니까 네. 어쨌든 그리고 우파에서 대통령이 어차피 우파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식물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뭐 탈당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탈당하면은 국민의힘은 여당이 아니고 제2야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탈당을 해서 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어, 냉정하게 말하면. 탈당을 해서 안 좋은 점밖에 안 남는 그렇죠. 예,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아이 셋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떡아가부터 해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셋 아이 기르는 엄마로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들, 딸, 제가 술 안 먹어도 알딸딸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 셋 기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저도 솔직히 근데 그런 제안이 근래도 그렇고 정말 많이 왔어요. 좌파에서. 어, 야, 힘들잖아. 어, 와라. 까줄게, 빚. 어, 태블릿 좀 줘봐라. 이거 어, 많았는데 그냥 저도 신념으로 버티고 있는 거. 조명일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저런 취급받고 하면서도 신념으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개개인의 신념에 언제까지 기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음. 국힘당이 굉장히 바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화영처럼 개소리를 해도 민주당은 다 같이 몰려가서 그렇죠. 검찰청 가서 난리를 쳐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보자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지금 뭐 부정선거 얘기도 엄청 나오잖아요. 부정선거에 제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시스템상.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바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전투력까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라 씨가 정말 어느새 이렇게 여전사로 이제 또 성장한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은데요. 담담하겠지만 또 마음속에 이게 응어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응어리를 제도적 장치로 해서 풀려고 한다고 하면은 또 많은 또 후원과 또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민석을 이번에 공천받지 못하도록 한 것도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유라 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출마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고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고 그냥 벌금도 아니고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민주당 내에서 쉽게 공천을 주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에 근데 있어서 제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전에도 생각합니다. 올렸어요. 음. 만약에 이재명이 안민석을 공천하면 이재명이 후회할 거다. 나는 안민석 공천하는 순간 민주당에서 내 얘기했던 애들 다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방해하고 다닐 거다. 괜찮겠냐? 제가 이거 올렸거든요. 역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많은 또 지원과 후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방송을 통해서 또 보시는 분들 또 유라 씨 응원하는 차원에서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후원도 적지 않게 해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또 이거 우리 방송 생방송입니다만 나누어서 글을 올리면은 그 보시는 분들도 또 유라 씨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십시일반 한번 그 후원해 주시고 실제 글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자유주의자 우파 사람들은 염치 때문에 뭐 도와달라는 얘기를 사실 잘 못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직접 대신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유라 씨가 솔직하게 썼어요. 내가 많이 달라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돌려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해진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좀 후원을 해주시면 또 열심히 또 세상을 맑게 하는 세상을 청소하는 어떻게 보면 청소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도 먹먹하고 감동도 있고 또 사실관계를 새로 알게 되면서 또 앞으로도 또 이런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아이들 이게 학교 가는 시간 사이에 살짝 나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 시간이면 또 나오실 수 있으시죠? 네, 이 시간이면 가능해요. 그래요. 어떻게 좀 편하게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막 해서 변호사님이 다만 전혀 그렇지 그러실까 않습니다. 봐. 네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하셔도 뭐 제 체력으로 잘 감당할 테니까요. 더 어떻게 보면 단독 특종
그동안 하지 못한 말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멜콩 TV 또 많이 또 한 번씩 시간 날 때 봐주시고 네. 또 종종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 초대석에 정유라 씨와 함께했습니다.